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남편이 외도인데 집을 나갔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경제적, 열심히 사는 것과 경제 능력과는 좀 달라요. 경제 능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뭘 가져가면은 주로 아내가 경제 능력을 많이 가져갔고 처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 남편 외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반복. 외도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외도 때는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누가? 제가요.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덮어준 거죠. 남편의 외도를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덮어준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번 외도에서는 뭐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할 때 남편이 깨닫고서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자기가 치료를 과연 해들어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몰라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 외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하나. 요게 가장 1순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경제 능력인데 남자에게 경제 능력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아내나 처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갈 때 참 열심히 살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가다가 외도라는 어떤 특정한 큰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왜 발생됐느냐? 이 경제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아니에요. 왜 발생됐는지 몰라요. 아무도, 보는 당사자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런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가 무능력함 때문에 외도를 했다. 그건 변명이에요. 그리고 아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외도 원인은 절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경제 능력이 만약에 본인이 아내보다 훨씬 떨어진다 생각하면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사실 위축된 채 살아온 건 맞아요. 이걸 위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위축된 채 살아온 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곳에서 이번 기회에 그래 달달달 묶이면서 가뜩이나 경제 능력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뭐까지냐면 외도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집을 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집을 나가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8년 전에. 그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집을 나가서 나가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이거 나가면은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나에게 내가 집을 나가는데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나갔다?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한 행동에 뭐를 필요로 하냐면 정당성을 필요로 해요. 정당성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만만하겠어요. 내가 집을 나가는 정당성. 너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죠? 너 때문에가 우리 이제 이 남편애도의 주특기잖아요. 너 때문에. 왜? 요게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주특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랬더라면 초창기에 나갔어야죠. 자기가 이게 경제 능력에서 아내한테 도움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갔어야죠. 너 때문이었으면. 근데 안 나가고 왜 계속 있다가 지금 나갈까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자기가 외도를 저질러 놓고 뭘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 피해 도망간 거 이제. 잡으러 가실래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지금 법원에 변호사 사서 상간녀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또 여기에 또 상간녀 소송까지 들어가 있어요. 처음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덮었고요. 이번에는 상간녀 소송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번엔 상간녀 소송 들어가 있어요. 자, 상간녀 소송 들어간 거하고 남편이 집 나간 거하고는 합의의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제 상간녀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회원님한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상간녀 소송이 또 뭐 반소가 오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계속 어디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편 외도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요. 이 여자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또 부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예인 그걸 또 다 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또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상처가 계속 작용을 해요. 이 치료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언제 한다?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치료해놓고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치료해놓고 상간녀가 어떤 얘기, 외도에 관련된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유유자적 웃을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아무리 어떤 내용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나한테는 상처로 작용을 안 해요. 치료가 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염두를 해둬야 돼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내 상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남편과는 관계없이 작용을 해요. 거기에 지금 남편이 집을까지 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 아내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상처에다가, 외도 상처죠. 플러스 또 뭐 있어요? 상간녀가 관련돼서 할 때마다 나오는 또 상처가 또 작용이 되죠. 거기에다 지금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집 나갔죠. 나 때문,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누구누구 탓을 하는 이 탓으로 생기는 또 상처가 또 있어요. 이게 계속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 이혼이에요. 결론은 안 사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결론은 안 살게 돼 있어요. 이혼. 자, 그러면 이혼했다 쳐요. 이 상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상처는 여기서 치료받으려고. 여기서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이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어떤 형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상처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요 상처들 누가 냄새 잘 맡죠? 다른 놈들이 냄새를 잘 맡아요. 다른 놈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혼까지 해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경제 능력까지 아내가 있고 처가도 괜찮고 모두 괜찮고 대박, 왕대박인 거야. 파리들이 이따만한 파리들이 오는 거예요. 요만한 파리들은 안 와.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이혼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뭐를 해야 될 때냐면, 이 상처에 관련된, 여기에 외도에 관련되는 상처, 그 다음에 상간녀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상처,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탓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상처,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치료가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가 되게 되면 뭐가 만들냐면, 이 아내에게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면 와,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안정화돼요. 안정. 그러면 언제 행복할 거예요? 언제 행복해질까? 안정은 됐어. 이제 상처에 의해서 내가 막 힘들고 고통을 막 이게 좌지우지되지도 않아. 상처 잘 생기지도 않고 이제 안정이 딱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의 감정은 언제 느낄까요? 첫 번째, 남편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깨닫고 돌아왔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두 번째, 이혼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아까 이혼했을 때는 뭐예요? 아까 이혼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작용했잖아요. 이제 작용을 안 하고 행복감을 느껴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남자 생겼을 때 이혼하고 사랑까지 받아. 그러면 또 행복해져요. 이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집 나갔다 생각하면 아이씨 기분은 나빠. 이인에 다시 안정이 돼요. 즉 상처로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 교육 끝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냐면, 어려움이에요. 요 안정은 됐어. 근데 남편이 외도를 계속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지? 상처는 안 생겨요.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이인에 탁 전환을 하면 넌 그거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엉뚱한 걸 뭔가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러진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기분이 나빠. 또 뭐냐면 남편이 아직 못 깨달았어.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되면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어떤 때는 또 불안하기도 해요. 또 가끔 불안감도 생기지만 이내 끝.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 상처를 갖고 있게 되면 한 번 불안해지면 끊임없이 오래도록 불안하거든요. 한 번 아파지면 계속 아파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게 없어져요. 심리가 안정이 딱 돼. 그래서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뭐를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가요?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깨닫고 돌아와서 함께 행복할지, 아니면 이혼하고 행복할지, 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서 행복할지, 이 행복의 기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루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지난번에 우리가 포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남편이 나는 치료가 이제 다 됐어. 그런데 남편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기다리기 싫으면 때려치우면 되는 거죠. 그래도 난 행복할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누구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나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가게 돼서,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만약에 가게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돌아왔어. 그럼 집 못 나가야지.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경제 능력도 그렇고 이 외도 반복되는 거 못해요. 남편들이 외도를 반복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때가 바로 이 안정과 행복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남편들은 자꾸 바깥으로 돌아요. 왜? 왜 바깥으로 도냐면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게 열정이거든요. 해주는 거. 물론 경제 능력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 와이프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뭔가 요만큼이라도 신경 쓰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편에 관련되는 사안은 경제 능력과에 관련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남편은 관계 중독에 의해서 너 때문이야가 합리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집 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잡으러 가야 되느냐? 잡으러 가려면 들지 마세요. 어차피 소송 들어갔다. 소송해야 진행을 해요. 그거는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대응, 대책 이런 거는 멈추세요. 대응, 대책은 무조건 멈추세요. 뭐를 해야 되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내한테 만들어져 있는 상처가 치료돼서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루고 난 다음에 상관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 관련된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들어갈 것이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 얘기할 때 상처 치유가 우선이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더 키우질 않거든요. 이게 안정이 되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힘들고 상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하는 게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돼야지 문제 해결에 관련된 대응 능력이 나한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대응하려면 무조건 상처 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방어 능력도 없어. 싸우는 능력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방어 능력이 없으면 싸울 때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어 능력부터 먼저 키워놓고 그리고 싸우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1우선은 내 거부터 먼저. 상처는 남편한테 없어요. 남편은 상처 없다니까. 도망갔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왜 도망갑니까? 스트레스는 제거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관계 중독인 사람에서는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관계 중독에서는. 그럼 관계 중독을 치료해놓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정상인 남자들이 관계 중독이 들어가면 다 이래요. 대체적으로. 아마 여기에 남편들이 다 뭐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이야를 얘기 많이 안 하던가요? 어떤 사람 지난번인가 누구 한번 얘기하던데 운전 안 해줘가지고 외도했다고 남편이 도대체 넌 왜 외도했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네가 운전 안 해줬잖아 옛날에 그래서 외도했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웃죠. 그 아내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거나 운전 안 해줬다고 한 거나 뭐 그림이죠. 왜? 탓하는 건 똑같아요. 관계 중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특기는 자기를 합리화를 아주 잘해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를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그냥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있을 때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 나오는 건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거 정반대로 뭐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그죠? 그것을 참 잘하게 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억이 있는 거야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게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내가 처가에서
경제적 능력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게 남편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잘못에 대한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지 실제 기억에는 그게 있다고요. 없는 놈보다는 낫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치료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깨닫고 요게 치료되면 참 그때 내가 바보였지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의 뭐뭐 때문에.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가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놈이에요. 골치 아파요. 나 때문이야 그래버리면 그놈은 진짜 웃기는 놈이에요. 왜 웃기게 될까요? 아내와 관련된 기억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픈 거잖아요. 나 때문이야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나 때문이야 보다는 이 관계 중에 심리에 장애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나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